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 자, 근데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유리수가 뭔지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자,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숫자는 다 뭐라고 쓰냐? 우리는 그걸 실수라고 해. 리얼 넘버라고 해. 그럼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뭐냐?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지. 자, 유리수, 여기서 말하는 유리수는 뭐냐? 쉽게 기억하게. 유리수는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면은 유리수야. 그럼 센스 있는 사람 알겠죠? 무리수는 뭘까요? 그러면 얘는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거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해. 자, 나중에 또 이 무리수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니까 조금씩 알아가자고. 자, 유리수는 크게 둘로 나눠. 뭐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둘로 나뉘어. 자, 정수는 또 세 개로 나뉘죠. 세 개로. 뭐냐?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자,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하지? 그렇지. 자연수라고 해.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인데 우리는 요 플러스를 생략 가능해. 그래서 1, 2, 3, 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하지. 0은 0 하나밖에 없어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점점점점. 근데 얘는요. 플러스는 플러스 기호를 생략을 가능하지만 요 마이너스는 생략하지 않는다. 왜? 얘를 생략해버리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이 안 서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크게 둘로 나뉘죠? 뭐? 분수랑 소수. 이렇게 나눠. 소수는 다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요. 유한소수는 말 그대로 끝을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0.12 이렇게. 근데 무한소수는 0.133333333 이렇게 끝없이 계속하는 걸 무한소수라고 해. 자, 근데 어차피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정수 요 파트까지만 배워요. 그러면 요 부분은 언제 배웁니까? 요 부분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배워. 얘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배우고. 그럼 무리수는 언제 배워요? 중3 때 배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은 공부하는데 한결 수월해지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정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배울 거야? 유리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자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자, 우리는 보통 어떨 때 플러스를 쓰고 어떨 때 마이너스를 쓸까? 자, 플러스는 뭔가 이득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이 개이득할 때 그 이득을 얻었을 때는 플러스 쓰고, 손해를 봤을 때는 우리는 마이너스를 써, 보통. 그리고 내가 살이 쪘어, 그러면은 플러스, 살이 빠졌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볼게, 잘. 자, 1번 문제 보니까 뭐래? 출발 10분 전이야. 하기 전. 마이너스 10으로 나타낼 때, 그럼 출발 전을 마이너스로 놨대. 그럼 출발 후니까 얘는 뭐일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쓴다? 플러스 5라고 쓰겠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다음, 해발은,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바다가 있으면은 육지가 있을 거야. 그치? 요 바다를 해수면이라고 해. 이 해수면은 모든 기준에서 얘가 뭐가 되냐? 0이야.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해발이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해저라고 얘기해. 그래서 해발은 플러스, 해저는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해발 1947m인 한라산의 높이는 얼마? 플러스 1947이라고 되고, 자, 해저 터널 나왔습니다. 해저 터널이니까 해저예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 48m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 48.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기준을 정해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점을 플러스. 아, 그럼 됐다. 동쪽을 뭘로 놨단 얘기야? 플러스로 놨단 얘기야. 그럼 서쪽은 반대로 마이너스로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서쪽 10km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양의 정수는 뭐가 있을까? 양은 말 그대로 플러스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치? 선생님, 그럼 플러스는 파란색 동그라미 쳐볼게. 자, 양의 정수, 얘 플러스 있는 건데 생략한 거죠? 얘도. 그리고 얘도 플러스야. 자, 그러면 이제 음의 정수는 누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돼. 요놈과 빨간색으로 할게. 요놈.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0은 뭘까요? 0은요? 얘는 양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알죠?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뭐 이 부분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젠 중요한 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뭘 얘기하는 거죠? 분수와 뭐예요? 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꼭 낚으려는 게 하나씩 있어요. 뭐냐? 뭘 낚으려고 그러냐? 봐.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3분의 3은 뭐예요? 약분해서 뭐 돼요? 1 됐죠? 자, 그럼 3분의 3은요, 정수일까요? 와, 아니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요? 자, 얘는 정수예요. 왜? 숫자 1이 돼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낚이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까 분수랑 소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소수 먼저 찾아볼게요. 요 놈 있고, 얘 분수 있어. 찾을게. 얘 분수 있어. 얘 소수 있어. 얘 소수 있어. 자, 요렇게. 그런데 여기서 낚이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자, 요 놈은 확실하게 소수니까 맞아요. 근데 얘는요. 자, 플러스 2분의 8은 약분되죠? 1, 얘는 얼마? 4. 그래서 얼마? 플러스 4가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정수니까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정수는 뺄 거예요. 0도 정수 뺄 거예요. 자, 8분의 15,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맞아요. 3.25,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맞아요. 마이너스 62.7,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맞아요.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최종적으로 0.8과 플러스 8분의 15, 3.25, 마이너스 62.7 이렇게 4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로 낚이지 말아야 될 거 뭐 있습니까? 분수인데 약분돼 갖고 만들어지는 거 절대로 낚이지 마세요. 수직선상에서 점 A, B, C, D를 찍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요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건데 뭐 보겠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A를 한번 생각하건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중앙에 있어요. 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고 정중앙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정중앙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얼마? 2.5예요. 3.5 아니에요. 기준 0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럼 B는요? 그대로 있네. B는 얼마? 마이너스 1.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얘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는요? 잘 보세요. 이제 C가 중요해요. C는 마찬가지로 1서부터 2까지 있어. 근데 여기를 몇 등분 했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4등분 했어. 이렇게. 4등분 했어.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칸이야. 맞죠? 그러면
우린 얘 C인데 어떻게 하냐? 전체를 1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까지 크기는 1이에요. 그쵸? 1을 몇 등분 했어요? 4등분 했어요.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여기 하나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4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예요? 1과 원래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과 4분의 1. 그쵸? 근데 우리는 중학교에선 대분수 안 써요. 그래서 얘는 얼마? 4분의 5 이렇게 표현한다. 만약에 4분의 5인데 소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요? 25. 여기도 25. 왜 25를 곱하냐면은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4에다가는 25를 곱해야지 100이 나와. 그래서 100분의 얼마? 125. 그쵸? 그러니까 얼마? 1.25라고 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5, 소수로 표현하면 1.25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C죠. D를 볼게요. 역시 D도 보니까 2, 3이 있어. 근데 2하고 3하고는 총 한 칸이야, 한 칸. 그런데 얘를 몇 등분 했어요? 하나, 둘, 셋. 3등분 했어요. 3등분. 그 중에서 두 번째 칸이래. 잠깐만요. 자, 2를 몇 등분 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총 1이야. 그럼 얼마? 몇 등분? 3등분 했어. 3분의 1이야. 근데 몇 칸? 하나, 둘. 아,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겠구나. 그래서 2와 3분의 2가 바로 D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분수 안 쓴다고 했으니까 3분의 얼마? 8 되는 거죠. 선생님, 3분의 8은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3을 갖고 10이나 100이나 1000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D는 3분의 8 쓴다. 자,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한 건데 한번 선생님이 다른 지금 답은 다 구했으니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5야. 그런데 선생님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으로 나눴어. 그래서 여기 길이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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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야. 그러면 자, 선생님 요놈의 좌표는 뭘까요? 여기를 A점 그리고 얘는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숫자 2와 5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차. 차는 뭐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죠? 5에서 2 빼니까 얼마? 여기는 3이야. 이 3을 몇 등분했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등분했어. 그러면 자, 전체 3을 몇 등분했다고? 7등분했다는 거야. 그럼 요 한 칸이 7분의 3이란 뜻이야. 그러면 B부터 할게. B는 2서부터 한 칸 간 거니까 2 더하기 7분의 3. 그래서 2와 7분의 3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7분의 2, 7이 14, 17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A는요. 몇 칸 갔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어. 그러면 2 더하기 7분의 3이 몇 칸? 네 칸.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7분의 3, 4, 12. 그러면 7분의 12 더하기 7분의 얼마? 27에 14니까 7분의 26. 답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요거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할게. 절대값. 자, 쉽게 얘기해서 절대값은요. 기호로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가로가 없는 형태로 씁니다. 절대값 A. 읽을 때는 절대값 A라고 읽어요. 자,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절대값 A는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차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거리란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절대값 하면은 부호가 날라가요. 맞아요. 애우기 편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우선 개념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플러스 2 해보자 라는 것은 거리가 2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2니까 하나, 둘, 1, 2.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 2.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는 얼마? 2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선생님 만약에 마이너스 4에 대한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그럼 얼마 나와요? 4 나오겠죠? 부호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왜요, 선생님? 그러면 기준은 0이 됐어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0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 즉 얼마예요? 4 나오죠? 4. 그래서 4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부호가 날라가갖고 양의 값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절대값은 뭐다? 차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누구다? 0. 자, 그럼 한번 요 개념을 갖고 한번 또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일단 1번 문제. 플러스 12.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면 뭐가 됐어? 그냥 부호 날아가니까 얼마? 절대값은 12. 왜요? 원래 개념은 뭐랬어, 선생님이? 0을 기준으로 해서 10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12야. 그럼 여기서부터까지는 거리가 총 얼마? 10이니까 12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분명 얘도 절대값을 붙이면 뭐가 돼요? 그냥 7.19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절대값 붙여요. 그럼 뭐가 돼요? 8. 절대값 붙여요. 얼마? 2분의 5.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다음 보자. 다음과 절대값이 다음과 같을 때 같은 수를 모두 구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꾸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절대값 플러스 4는 뭐 나왔어? 4 나왔지.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4는 뭐 나왔어? 4 나와. 그럼 4가 나오는 값은 요 숫자 4가 나오는 값은 뭐예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절대값 a가 만약에 2가 나왔다. 그렇다면 요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왜? 플러스 2를 여기다 플러스 2를 집어넣어도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2가 되는 거니까 요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뿔마 2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요, 식이 어떻게 되냐? 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절대값 A 값이 뭐 나왔다는 얘기야? 7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럼 요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야?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7. 그래서 답은 뿔마 7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고, 잠깐 정지를 해놓은 다음에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이제 한번 볼까? 잘 풀었나? 절대값 4.1이 나왔대. 어떤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4.1이 나왔대. 그럼 따라서 A는 뭐 나와? 그렇지. 뿔마 4.1 나와.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절대값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8분의 3 나왔대. 그러면 A는 뭐 나와? 뿔마 8분의 3 나와. 자, 근데 요 4번은 중요. 0은 뿔마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절대값 A가 0 나왔대. 0 나왔대. 그럼 A는 뭐 나온다? 그냥 0 하나밖에 없어. 유일하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부호를 갖는데 0은 절대로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0 하나 쓰면 됩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요번에는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부등호에 갖고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뭐, 너무 쉽죠.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이제 부등식의 개념도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자, 부등식. 부등식은 뭐예요? 기호로 크다, 작다, 뭐 같다 이런 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 자,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가끔가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이거 읽는 걸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x가 3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은요, 요 미지수 x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가 3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x는 3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만이라는 것은 그 3보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쓸 때 숫자 3이자 23을 쓰세요. 그 다음에 3은 포함을 안 하니까 얘는 색칠 안 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마치 화살표가 일로 간 것처럼 보이죠? 화살표가 일로 가라 라는 것처럼 된 것처럼. 그쵸? 그래서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그럼 여기 색칠되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거 방금 읽었어요, 선생님이. 그쵸?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읽죠. 또는 x는 3 이하다. 자, 미만과 이하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미만은 포함을 안 하는 거, 이하는 그 숫자 3도 포함한다는 거. 자, 근데 얘는요, 또 다르게 한번 읽죠? 뭐라고 읽어요? x는 3보다 크지 않다라고 읽어요. 자, 수학과 국어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국어는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예요. 작다의 반대말은 크다. 그러나 수학에서는 크다의 반대말은 크지 않답니다. 왜? 작거나 같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호로 표현하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3을 체크합니다. 근데 3을 아까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3을 포함하니까 3을 색칠해 주세요. 역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어디로 돼 있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마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편으로 x가 예를 들어서 5보다 크다. 그럼 얘는 x는 5보다 크다. 다른 말로는 x는 5 초과 5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역시 그림 그리면 5부터 쓰는 거고 색칠 안 되죠? 왜? 포함 안 하니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어느 쪽으로 된 것 같아요? 마치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 그럼 선생님 요번에도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면은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또는 x는 5 이상. 그렇지.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뭐 있죠? x는 5보다 작지 않다라고 쓰죠. 그쵸? 자, 그러면 역시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5, 그 다음에 색칠돼요. 그 다음에 역시 오른쪽으로. 자, 색칠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은 됐어요. 근데 만약에 3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끔가다 요 3개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헷갈려하는 애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3개를 예를 들게요, 선생님이. 그럼 3개를 기준으로 할 때는요, 가운데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숫자 중에서 작은 놈 2, 큰 숫자 3 이렇게 씁니다.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x가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2, 5 이런 부호는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x2가 있고요. x2, 2 양쪽으로 벌어지는 건 없어요. 무조건 단방향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입을 벌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읽냐? 읽는 거. 항상 기준은 x랬어요. 그러면 x는 하고 우선 요거만 이렇게 볼게요. x는 2보다 크고 그리고 x는 2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 라고 읽어요. 아니면 그냥 x는 2초과 3 미만 이렇게 읽기도 해요. 이해되나요? 선생님 그럼 얘는 그림. 아이들이 그림에서 정말 많이 틀려요 사실은. 자 숫자부터 씁니다. 2, 3 이런 식으로. 왜? 2가 작으니까 왼쪽, 3이 크니까 오른쪽에.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2가 크니 색칠 안 되죠? 포함 안 됐을까?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1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1로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2하고 3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약간 틀린 그림입니다. 2하고 3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2 안에 숫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로 화살표가 1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알겠죠? 하나씩 있을 때는 화살표 방향 따로 따라가는 건데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누가 더 크냐? 자, 생각해보세요. 플러스가 클까요? 마이너스가 클까요? 플러스가 크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0을 기준으로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보다 누가 커요? 0이 크고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큰 거죠. 그쵸? 자, 0과 마이너스가 있어요. 누가 커요? 0이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2.74, 3. 그러면 2, 3. 2.73은 여기쯤 되겠고 3은 여기 있으니까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큰 거죠.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 줄게요. 근데 이거는 다 초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이제 분모 8, 4니까 여기는 2를 곱할게요. 여기서 2를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8분의 6, 마이너스 8분의 5. 자, 근데 마이너스는요. 분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린 더 큰 숫자 누굽니까? 얘가 더 크겠죠. 맞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젠 아까 선생님 말로 설명한 놈을 이젠 어떻게 돼요? 기호로 표현하는 거. 수학은요, 절대로 말로 표현 안 합니다. 자, A는, 기준 A는, 그쵸? 4 써주고, 이상이다니까 뭐, A가 4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다음, 자, 3개 나왔어요. B, 마이너스 7분의 2, 3.6 됐어요. 그러면 B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 얘랑 중에서 작은 숫자를 왼쪽, 얘가 작네요. 마이너스 7분의 2. 그리고 얘는 3.6. 잘 보세요. 마이너스 7분의 2보다 크다. 크고, 그리고 3.6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2, 3.6인데 얘는 같다 표시가 없으니까 색칠을 안 해요. 얘는 같다 표시 있으니까 색칠을 해요. 그래서 연결 이렇게 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젠 정말로 메인입니다. 왜 메인이냐면은 이 부분을 못하면 중학교 나머지 수학 문제를 다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부분에서 정수의 덧셈 뺄셈을 간략하게 배웠어요.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얘를 개념을 설명할게요.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할게요. 자,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처음에 설명할 때 뭐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은 여자 3명이라고 생각해요. 여자아이 3명. 여자 3명. 플러스는 남자 2명이라고 할게요.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럼 짝꿍을 이루면은 그 사람들은 사라진다고 생각할게요. 잘 보세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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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가 있어. 근데 얘랑 좋아하는 사이가 됐어. 얘도 좋아하는 사이가 됐어. 그러면은 사라지는 거야, 둘은. 그럼 여자 1명 남죠? 답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럼 한 번 더.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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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5명. 여자, 여자, 여자. 그럼 요렇게 사라지니까 남자 2명만 남네요.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그냥 초등 저학년들을 위한 설명이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절대값을 괜히 배운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 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요놈의 각각의 절대값을 구하세요. 얘 절대값 얼마 나와요? 5. 얘 절대값 뭐 나와요? 3 나오죠. 그럼 절대값은 얘가 큰 거예요. 그쵸? 크면은 큰 놈의 부호를 가지세요. 답은 플러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큰 놈의 부호를 그대로 갖다 쓰세요. 그런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세요. 부호가 다를 때는 5에서 3 빼니까 얼마 나와요? 2. 그래서 플러스 2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마이너스 7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이건 계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잘 보세요. 절대값 구합니다. 뭐 나와요? 7. 절대값 구합니다. 3. 그럼 얘가 더 크죠? 그럼 절대값 부호 마이너스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7과 3 보이죠? 큰 수에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뺍니다. 7에서 3 빼니까 얼마 나와요? 4. 그럼 마이너스 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값부터 구해라. 그리고 그 절대값의 부호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부호가 다를 때. 선생님, 그럼 부호가 같을 때는요. 자, 부호가 같을 때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3 할게요. 남자 2명, 남자 3명, 남자 5명. 끝. 여자 3명,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7. 여자 3명, 여자 7명, 여자 10명.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부호가 다를 때만 절대값을 구해서 그 부호를 갖고 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알았죠? 이거 못하면은 정말 중학교 수학을 힘들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자. 요 문제는요, 끊어서 하세요. 하나씩. 근데 얘는 절대값 5, 절대값 5. 근데 부호가 달라. 그러면 볼게요. 바꿔놓을게요, 선생님이. 플러스 8 더하기 플러스 5,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썼어요. 자, 자리를 바꾸죠? 이게 자리를 바꾸는 건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자. 원래는 앞에서부터 쭉 계산을 하는 건데, 선생님 편의상 계산 쉽게 할게. 얘는 남자 5명, 여자 5명이니까 어떻게 돼? 사라지죠? 짝꿍 돼서. 그럼 답은 뭐 나와요? 플러스 8.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요. 요거 볼게요. 얘도 자리를 바꿀게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자,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좀 할게요. 편의상. 왜? 여자 3분의 2, 여자 3분의 1이니까, 그럼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같은 부호가 같으면 같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마이너스 3분의 얼마? 3. 이렇게 돼버려요. 그쵸? 그럼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사실은 뭐예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2죠. 자, 부호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절대값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나와요, 반드시. 2분의 2에서 2분의 1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죠. 됐죠? 자,
요거 단순 계산인데, 요 단순 계산도 못하면 힘들겠죠? 자, 한번 선생님이 잠깐 스톱 시켜놓고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선생님 설명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답 나왔나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로를 없앨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설명을 더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한번 설명을 더 할게요. 자,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나와요.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플러스는 남자, 마이너스는 여자예요. 자, 남자와 여자와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죠. 물론 힘으로 하면 남자가 이기지만 말싸움은 져요. 그쵸? 자, 그래서 남자랑 싸우면 즉 플러스를 곱하면 그냥 플러스 나와요. 자, 여자랑 곱하면 뭐가 나오냐? 남자가 이겨요. 여자의 적은 여자니까요.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부호가 서로 반대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부호가 서로 같으면 다 플러스가 나와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가 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나와요? 답은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할게요. 그럼 얘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또 마이너스니까 뭐 나와요? 얘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아이고, 쏘리.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나오죠? 플러스에다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나오죠? 계산 실수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즉,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지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나옵니다. 무조건. 나누기도 똑같아요. 나누기도 역수라면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도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선생님이 왜 그 얘기를 했냐. 얘는 가로를 없앨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6 써요. 그런데 얘는 가로를 없애는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만나야 돼요. 그럼 곱한다는 뜻이에요. 부호가 서로 같으면 뭔 됐어요?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다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부호가 서로 반대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산을 좀 해볼게요. 요거만. 절대값 플러스가 더 크죠? 그러니까 플러스 나와요. 9에서 6 빼니까 얼마 나와? 3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자, 이제 부호를 볼게요.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가 더 크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나와요. 11에서 3 빼니까 얼마 나와요? 8 나와요. 답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놈도 해볼게요. 맨 앞에 있는 놈은 어차피 변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가요? 부호는 마이너스 나오죠? 2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네? 마이너스 3분의 5 나옵니다. 자, 이제 분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써요? 우리는 통분을 하죠? 통분. 자, 그런데 잠깐만요. 분모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같은 놈끼리 자리를 바꿀게요.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요거부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니까 곱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더해주는 거니까 여자니까 마이너스 3분의 얼마? 4 더하기 5 9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약분됩니다. 뭘로? 1. 얘는 얼마? 3.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2, 3은 6.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얼마?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고로 계산하는데 아이들이 이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은 1분의 3이에요. 그럼 2분의는 얼마일까요? 자, 잘 보세요. 2랑 얘랑 곱해요. 2, 3은 얼마? 6.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럼 만약에 4는요. 4, 3,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 연산입니다. 자, 요거는요. 한번 빠르게 계산해 보시고 선생님 답을 확인하세요. 한번. 나왔나요? 이제 선생님하고 답을 비교해 볼게요. 자, 얘는 얼마 나올까요? 요놈이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
얘랑 하니까 마이너스 11 나오네요. 그쵸? 다음, 요거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7 나와요. 그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설명을 듣고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다음, 얘는요. 요놈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자, 4.3에서 2.5를 뺄게요. 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달라요. 그쵸? 그래서 얼마 나와요? 8 나오고 얘는 1. 그러면 요놈의 계산은 마이너스 1.8. 거기다 플러스 1.2. 부호가 다르니까 빼는 거죠. 또 얼마?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 나온다. 자, 그 다음 얘도 통분 좀 할게요. 여기다 얼마 곱해요? 3, 2. 그럼 6분의 7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그럼 할까? 요렇게 계산하니까 6분의 얼마 나와요? 4. 마이너스 6분의 4니까 답은 뭐예요? 0 나오네요. 그쵸? 자, 다음. 요거는요. 곱하기는 의외로 쉬워요. 뭐만 조심한다? 부호만. 자, 볼까요? 플러스면 뭐 나온다, 선생님이? 부호 같죠? 플러스 나와요. 27에 14. 그쵸?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가 부호 같네? 얼마? 플러스 나와요. 4, 5, 15.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다르네? 마이너스 나오네. 그러면 2.5 곱하기 4니까 5, 4, 20, 2 올라가. 2, 4, 8, 10. 얼마? 마이너스 10 나온다.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나오겠네요, 답은. 그 다음에 2분의 3 곱하기 9분의 4, 약분 1, 3, 1, 2, 3분의 2. 이랬죠? 자, 다음.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계산 끝났나요? 계산 끝났으면은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자, 일단 부호부터 정할 겁니다, 항상. 자, 마이너스, 플러스, 홀수, 마이너스가 홀수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답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무조건 마이너스 나와요, 답은. 그런 다음에 계산할 거예요. 2랑 5랑 곱하니까 10 나와요. 3.7에다 10 곱하니까 얼마예요? 37. 답은 마이너스 37 나와요. 됐나요? 다음,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짝수게 나왔죠? 그럼 플러스예요. 답은 무조건 플러스 나온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얘는 분수로 바꿀게요. 10분의 25. 그러면 5일은 5, 5, 25. 5일은 5, 5, 2, 10. 1, 2, 2, 3은 6. 플러스 6 나온다. 답은 플러스 6이니까 막판에 플러스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선생님은 이거는 바보 법칙이라고 아마 초등학교 때 설명을 했을 겁니다. 비읍, 그 다음에 더하기 5. 그러면 얘를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하니까 바 더하기 보. 바보 법칙. 바보같이 다 자기 거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조금 서글픈 말이지만 아무튼 볼게요. 자, 이거는 뭐부터냐? 가로부터 계산 먼저 해야 돼요. 가로부터. 그러면 여기다가 3, 5 곱하니까 얘는 15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15분의 3 플러스 15분의 5이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자, 요거 계산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요. 대세를 찾아가야죠. 누굽니까? 절대값은 플러스가 더 큽니다. 답은 플러스 나오겠죠. 그래서 15분의 자, 그런 다음에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하랬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랬어요. 10 빼기 3이니까 7. 약분. 답은 플러스 7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얘는 조심하는 게 여기 한 번입니다. 우리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막 섞여 있으면 곱하기나 나누기 먼저 계산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얘도 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나와요. 자, 4.7 곱하기 36 해볼게요. 잠깐만요. 얘는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분배 법칙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 어떻게 거꾸로 가냐? 공통으로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4.7, 여기도 마이너스 4.7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7로 묶을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가로 열고, 그럼 그 안에 뭐 들어가요, 이젠? 36 더하기 64. 이렇게.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졌죠? 그럼 마이너스 4.7에다가 곱하기, 요거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100 나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나오네요. 4.7에다가 100 곱하니까 얼마요? 470, 즉 마이너스 47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역수입니다. 역수는 뭐냐면요. 역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역수는 예를 들어서 분모가 세모, 아니 네모고 분자가 세모입니다. 그럼 이놈을 역수해라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바뀌는 걸 우린 역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볼까요? 역수를 바꿔라. 그럼 얼마예요? 7분의 4. 얘는 역수로 바꿔라. 사실 얘는 1분의 5니까 5분의 1. 자, 역수로 바꿀 때는요. 부호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마이너스 얼마? 11분의 8. 자, 얘는 마이너스, 이놈 갖고 와보면 마이너스 0.9는 마이너스 10분의 9죠? 그러니까 역수로 바꿔라.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0.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 수. 자, 왜 역수를 배웠냐면요.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 나누기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바뀔 때는 역수를 꼭 써먹어야 되거든요. 자, 1번은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2번 한번 풀어보시고 잠시 1번은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을 듣고 잠시 멈추고 2번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시켜서 답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요. 뭐예요? 부호부터 정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죠. 답은 마이너스 쓸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쓰지 말고 2분의 9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 얼마? 역수 3분의 4. 그러면 약분됩니다. 1, 3, 1, 2. 그러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6. 근데 우리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뭐 나와요? 플러스 나와요. 그 다음에 4분의 15 곱하기 얼마? 9분의 8. 약분됩니다. 1, 2, 3, 5. 답은 얼마? 3분의 5, 2, 1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단계. 라스트입니다. 끝판왕입니다. 요거 1번 설명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2번은 본인이 직접 풀어보십시오. 한번.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거는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소가로 풀고 중가로 풀고 대가로 풀고 이런 순으로 갑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중가로 15 마이너스, 자, 이제부터 요거 계산할 겁니다.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답 뭐 나와요? 마이너스 5 나오죠. 중가로 닫고 다시 8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한대요.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4 나와요. 곱하기 얘는 15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5 이렇게. 그러면 8 마이너스 4 곱하기 얘는 얼마 나와요? 20 곱하기 먼저 하는 겁니다. 8 마이너스 2, 4, 80. 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답은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72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2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최종 답을 한번 볼까요? 자, 안에부터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제곱이니까 플러스 사라지죠? 마이너스 사라지죠? 얼마? 4분의 얼마? 77, 49 나옵니다. 그럼 요놈은 마이너스 14, 부호 같으니까 더한 거죠? 곱하기 49분의 얼마? 4.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나와요. 무조건. 약분됩니다. 7로 2, 77, 49. 그쵸? 그러면은 7분의 2, 4, 8.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7분의 8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제일 잘하는 건 뭐 정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부호 정하는 것만 잘하면은 중학교 수학은 쉬워집니다.